사업인 텍스케어 대표세무사 김수철입니다. 드디어 3차 시입니다. 1차 시에서는 매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2차 시 때는 비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3차 시 때는 약간 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소득세 신고하면서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특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게 바로 공동명의입니다. 우리 1차 시 때 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면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동사업으로 하면 확실히 소득세는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소득세는 사람마다 각자 매기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가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부가세는 가게마다 매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가게의 주인이 1명이든 2명이든 100명이든 부가세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부가세 세율은 10%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소득세율은 6%에서 40 몇 프로까지 세율이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 늘어나는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동명의로 사업을 해서 지분에 따라 그 이익 배분된 게 낮아진다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치킨집을 오픈하신 이제 김 사장님이 혼자 개업을 하는 경우와 다른 사장님과 5대5로 공동으로 개업하는 경우에 가게 전체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이제 인적 공제를 한 금액이 2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김 사장님 혼자 창업을 했다면 소득세가 대략 192만 원,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반면 공동 창업을 해서 각자 이익이 1,000만 원, 1,000만 원이라면 각자 세금이 72만 원씩 나오게 돼요. 그 이유는 이익이 높을수록 올라가는 소득세 세율 때문인데요. 혼자 2천만 원이 이익이라고 신고하면 15% 세율에 걸리세요. 하지만 5대5로 나눠서 1,000만 원으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6% 세율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공동 개업을 하세요. 그 다음에 식당 요즘은 2개, 3개 하시는 그런 복수 매장 식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당 2곳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 식당의 매출과 비용을 합쳐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부가세는요, 식당 하나하나, 1개 식당을 하시든 100개 식당을 하시든 한 곳 한 곳 모두 따로따로 부가세를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소득세는 합칩니다. 왜 합칠까요? 바로 이것도 누진세율 때문이에요. 만약에 식당 한 곳 한 곳 세율이 6%씩 걸리는데 식당 5개를 합쳤더니 42% 세율에 걸린다 하면 합치는 게 국가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를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모든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서 신고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익이 1억이 나는 식당에 100% 제가 지분을 갖고 있고 이익이 2억이 나는 식당에 50% 지분을 갖고 있다면 저는 신고를 얼마로 해야 될까요? 아까 100% 1억과 그 2억에서 50% 1억을 가져다가 2억으로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장들 또는 복수매장 사업장들을 모두 합쳐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요, 개업 첫 해라서 어떤 음식점에서 마이너스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마이너스는 지금 다른 이익이 나는 식당하고 합쳐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당에서 1억이 이익이 났고요. 또 다른 식당에서 1억이 마이너스가 났으면 합치면 이익이 0이 되기 때문에 올해 소득세는 없게 됩니다. 만약에 합치지 않았다면 1억으로 신고를 했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익 1억이 났고요. 다른 식당에서 3억 손실이 났다. 그럼 합치면 마이너스 2억이죠. 이 마이너스 2억에 대해서는 다음 해 또 그 다음 해 최대 10년까지 이익이 나는 해에 그 마이너스를 합쳐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월과세라고 해요. 그러면 이 손실이 났는지를 정확하게 증명을 해야 됩니다. 매출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였기 때문에 손실이 났다라고 우리가 장부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손실이 났을 때 오히려 신고를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손실이 난 거를 증명을 해서 매년 이익이 났을 때마다 거기서 깔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제도를 2월 공제라고 하는데 많은 사장님들이 첫 해라 손해네 이익이 안 났네 하면서 신고를 대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익을 0으로. 그러시지 말고 정확하게 손실이 얼마 났다 마이너스로 신고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절세 방법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성실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식당 성실 신고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연 매출이 7억 5천이 넘는 분들은 성실 신고자라고 해서 5월 달에 신고를 안 하고 6월 달에 신고를 합니다. 그 6월 달에 신고하는 이유는 한 달 동안 세무사한테 꼼꼼하게 체크를 받아서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출이 7억이다가 갑자기 7억 6천이 돼서 성실 신고자로 바뀌면 이제 매출 자체는 한 6천밖에 차이를 안 나지만 이제 굉장히 엄격하게 따져서 비용을 넣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식당 사장님들은 성실 사업자가 안 되는 게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12월 한 중순까지 매출이 7억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주 더 장사를 하면 매출이 한 6천 정도 나와서 성실 사업자가 되겠다. 이제 그럴 때는 식당을 문을 닫고 막 여행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성실 사업자가 됐다고 해서 매출을 일부러 줄이실 건 아닌 것 같아요. 괜히 2주 동안 문을 안 여셨다가 단골 손님들 다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실 신고자에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매출을 일부러 줄이시는 게 아니라 좀 더 소득세를 살펴봐서 더 잘 챙기는 게 가장 최고의 성실 신고에 대한 어떤 대처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좀 더 잘 챙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직원들 인건비 신고를 다 해야 됩니다. 4대 보험하고 원천세가 매달 내는 게 너무 아깝다. 그래도 그 4대 보험 원천세가 사장님 소득세율보다는 낮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희가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인건비 신고를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대 보험이 어떤 게 있냐면요. 국민연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있고 고용보험 있고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원래 월급을 줄 때 떼고 줘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그 50%는 사장님이 부담하시는 거고요. 산재보험은 우리 사장님이 부담하시고 고용보험도 이제 나눠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식당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그 종업원들은 4대 보험이나 그런 원천세를 떼지 말고 입금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연봉이 3,600이다. 그러면 월로 치면 300만 원이죠. 그 300만 원에 대해서 4대 보험 떼고 그 세금 떼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300을 입금을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4대 보험하고 원천세가 아깝다 해서 안 내시게 되는데 한번 따져볼게요. 4대 보험을 다 합치면 원래 직원들한테 떼써야 되는 4대 보험, 사장님이 내셔야 되는 4대 보험이 한 18%에서 19% 정도 됩니다. 여기 원천세를 더한다 해도 한 20 몇 프로가 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 1,000만 원을 200만 원 정도 4대 보험 내는 게 아까워서 신고를 안 했다 하게 되면 사장님 소득세율이 30%라면 오히려 더 세금을 300만 원 더 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분석은 여기 아카데미하고 이제 개별 상담을 통해서 이런 컨설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4대 보험이 무서워서 신고를 안 하겠다기보다는 우리 가게의 이익이 얼마고 그 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이 몇 프로기 때문에 오히려 4대 보험 신고해서 4대 보험 내더라도 오히려 소득세를 낮게 내는 게 낫다라고 이런 좀 분석을 하셔야 돼요. 직접 하시기가 힘든다면 한번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금 제도가 있어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건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으려면 월급이 215만 원 미쳐야 되고 반드시 4대 보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5인 미만 식당은 직원 한 명당 월 11만 원, 5인이 넘는 식당은 월 9만 원 지원을 해주는데요. 사실 이 지원받는 금액보다 4대 보험이 훨씬 더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식당 사장님들이
이 지원금을 받더라도 나는 그냥 4대 보험 신고 안 할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소득세를 한번 계산해 보시고 인건비 신고하는 게 더 유리하다면 인건비 신고를 반드시 하는 게 소득세 최고의 절세 방법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특수 케이스가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법인 전환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식당 법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좀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개인 식당이었는데 매출이 한 6억이었어요. 매출 6억짜리 개인 식당이 갑자기 법인 6억짜리 법인 식당이 되었다면 일단 부가세가 굉장히 많이 가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재료비, 계산서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비율이 달라요.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6억짜리 개인과 6억짜리 법인을 비교해 보면 부가세가 1년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요. 두 번째로 법인세율은요. 이익 2억까지는 10%고 2억이 넘으면 20%예요. 소득세율이 아까 6%에서 42%까지였는데 비교해 보면 법인세율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식당들이 좀 이익이 많다 하면 법인으로 바꾸시는데, 사실 법인세를 내고 나서 그 법인에 있는 돈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월급으로 가져오든지 배당이라는 것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사장님들이 그 법인에서 다시 월급이나 배당으로 가져오시게 되면 또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법인세 20% 냈다고 기뻐하실 일은 아니에요. 또 월급이나 배당으로 소득을 가져오면 거기에 또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식당들은 개인이었다가 법인으로 바꾸시게 되면 오히려 법인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다 보니까 세 부담이 증가하시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법인으로 바뀌시면 법인의 통장에서 돈을 빼가실 수가 없어요. 뭐 이 생활비 저 생활비에서 돈을 막 빼가시는데요. 그렇게 돈을 빼가시면 가지급금으로 걸리셔서 정부에서 이익이 없어도 그 돈 빼가신 거에 이자율을 곱해서 벌금처럼 가지급금 인정이자라는 걸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소득세 신고를 해보시고 법인으로 할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주의 깊게 좀 이것저것 시나리오를 따져보시고 법인 전환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좀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 3차 시에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상 3차 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교육 이제 사전 알림을 신청하신 사장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께는 세무 상담 쿠폰을 제공해 드리고요. 또 교육 신청 페이지에 있는 그 링크가 있어요. 그 페이지에 있는 세무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 회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소득세 얼마인지 컨설팅 해드리고 또 내년 소득세도 대비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게의 소득세 신고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